친구들 안녕하세요. 어지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사회 6학년 1학기 전체 내용을 비주얼 싱킹 맵을 통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1학기 사회는요, 총 3개의 큰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첫 번째 단원이 조선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조선 후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단어는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운동, 우리나라 조선 말 개항 시기부터 일제 강점기가 되기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일제강점기를 지나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조선사회의 새로운 움직임부터 간략하게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어는 전란의 극복이었는데요. 땡땡외란과 땡땡호란 두 번의 전쟁이 있었죠. 그 이후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요. 외란은 일본과의 전쟁이었고 호란은 청나라 북쪽에 있는 청나라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쌀을 많이 생산하기 위한 생산 기법인 땡땡땡법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땅의 넓이에 따라 세금을 내는 땡땡법을 적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새로운 물물의 전례인데요. 자, 조선 후기가 되자 새로운 실학이 전례가 되고요. 많은 실학자들이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분은 지읒으로 시작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거중기를 만들어서 수원 화성, 지금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수원 땡땡을 짓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었죠. 세 번째 단은 서민 문화의 발달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자 서민 문화가 발달했었는데요. 이렇게 그림,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이 그림과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바램을 담은 이 그림, 두 가지 그림이 발달이 되었고요. 그리고 백성들도 소설을 읽게 되었죠. 한자가 아닌 이 소설을 읽었고요. 그리고 창을 하는 이 피읍으로 시작하는 이 노래가 유행을 했고, 그리고 탈춤도 유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삶은 조금 힘들었는데요. 유교 질서에 따른 땡땡지도에 따라서 평생을 살아야 했고, 이렇게 그림처럼 얼굴을 가리고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세도 정치의 영향으로 농민들이 살기 어려워져서 농민들이 봉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홍경래의 난과 진주 농민 봉기, 나중에 임술 농민 봉기로 이어진 이런 농민들의 난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단원이었고요. 자, 이 이후에 이제 개항 시기가 되는데요. 자, 고종이 왕이 되고 고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분 땡땡대원군이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분은 개항에 반대를 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결국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근데 이 강화도 조약은 우리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평등하지 않은 땡땡땡 조약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개항이 되자 조선은 국호를 바꿔서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과거제도와 노비제도를 없애면서 새롭게 거듭나는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뭐 전하나 기차, 뭐 공장 이런 새로운 것들이 많이 문물이 전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조선은 힘이 약한 국가였기 때문에 외세 침략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했던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일본과 이 을사늑약을 맺게 되고요. 일본은 여기 그림들과 같이 친구를 마음대로 사귈 수 없는 외교권과 자주권을 빼앗기는 상황이 되게 되죠. 자, 하지만 가만히 있었던 것들은 아닙니다. 이 을사늑약 이후에 항일 의병이 일어나서 이거를 좀 막으려고 노력도 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은 점점 일본의 영향에 빠지게 되고요. 일본은 결국 조선에 이것을 세우죠. 조선
땡땡땡을 세워서 조선을 탄압을 하는데요. 헌병경찰제를 실시하고요. 뭐 서대문 형무소리가 갔다 왔던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조선을 많이 탄압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3.1 운동을 펼치면서 대항을 했고요. 또 이것을 계기로 중국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 땡땡 이것을 만들어서 조금 더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죠. 자, 이런 과정 노력들을 통해서 결국 조선은 무엇을 맞이하게 됩니까? 바로 8.15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고요. 세계 2차 세계대전도 종료가 됩니다. 이거와 함께 조선도 대한제국도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던 대한제국은 38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소땡, 미국은 미땡이 군정 정치를 실시하게 되고 결국 두 부분이 서로 합의를 하지 못하고 남한에서만 5.10 총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는 정부가 수립이 됐고요. 북한에는 또 이제 공산주의 정부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생긴 전쟁이 바로 우리의 아픈 과거인 6.25 전쟁인데요. 자, 6.25 전쟁을 간단히 살펴보면, 자, 남한은 이제 유엔 연합군이 같이 전쟁을 치렀고요. 북한은 중국군과 함께 전쟁을 치렀죠. 그래서 밀고 밀리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뭐 흥남철수와 같은 것들을 영화 국제시장을 통해서 볼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그런 대규모 군사작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게 됐고 그 전쟁의 결과 많은 피난민이 발생을 했고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천막학교와 천막집과 같은 곳에서 어려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잃어버린 전쟁 고아와 이산가족도 많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자, 이런 아픈 전쟁을 딛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요. 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는데요. 더 많이 대통령을 하고 싶은 욕심에 3.15 부정선거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한 시위를 마산에서 하게 되죠. 그때 한 학생이 목숨을 잃게 되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4월 19일에 이런 어떤 항쟁이라고 할까요? 시민혁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바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군 정치를 하게 되고요. 이 군사 정변의 결과로 군사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여러 번 대통령을 연임하고자 유신헌법을 만들었고 이에 또 부산 마산에서 또 시위가 일어나죠. 그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피살되게 되고요. 하지만 이후에 바로 또 12.12 사태라는 것이 일어나서 군대가 또 정부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더 항의를 했지만 결국은 또 군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신 분은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우리가 잠깐 봤던 영화 택시 운전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후에는 국민들이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결국 6.29 민주화 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돼서 대통령을 이 이후에는 직접 뽑는 직선제가 이루어졌고 대통령 직선제로 처음 뽑힌 대통령이 바로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었고요. 지금은 경제 발전도 이루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 가지 아직도 통일이나 어떤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학년 1학기 사회를 모두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디딤노트에 잘 정리해서 친구들과 학교에서 공부하고 허니콤보드 퍼즐 게임을 하면서 1학기 사회 내용을 다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마지막
디딤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